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기업은 리튬 배터리 분리막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의 경우는 분리막 쪽이 거의 100%로 단일 사업으로 보셔도 무관합니다. 물론 신규 사업도 있지만 0.1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차트 보시면요, 이제 과거에 상장 이후에 크게 한번 눌렸다가 자, 가파르게 올라가서 24만 9천 원 찍고서 1년 넘게 오랫동안 좀 조정이 이루어져 왔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좀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점 대비해서는 좀 올랐어요. 자,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3분의 1 토막이긴 하지만 저점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올랐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각자 평단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이제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도 같은 포지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확인해 보시면요, 뭐 그래도 대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한 자릿수 거의 유지해 주면서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올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없진 않지만 그래도 비중이 나쁘진 않고, 과거에는 막 더 높이 올라간 적도 많아요. 이렇게 두 자릿수 계속 유지하는 때도 있고 20, 막 30까지도 간 적도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좀 안정화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대차장고도 뭐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면 자, 400만 초반대에서 500만까지도 취소됐지만 다시 한번 내려오면서 400만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차장고도 최근에 흐름 나빠 보이지 않고요.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면요, 2600, 4600, 6000, 5800,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이때 살짝 눌립니다. 거의 횡보로 보셔도 되겠고, 어쨌든 올해 다시 한번 좀 개선세가 들어오면서 7300까지 크게 치솟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다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보시면 이제 작년에 적자를 기록을 했단 말이죠. 보시면 이제 올라가다 눌렸다가 역성장하면서 굉장히 좀 크게 눌렸고, 올해 다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부채 비율 보시면요, 97, 64, 43 꾸준하게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60, 78 조금 올라오긴 합니다만 여전히 안정적인 수치. 그래서 부채 부담은 그렇게 없는 기업입니다. 자, 이어서 ROE 보시면요, 11 과거에 괜찮았죠. 자, 그리고 5, -1 역성장하면서 크게 떨어졌고, 올해도 다시 한번 플러스로 전환을 하지만 여전히 1이 좀 안되는 수치로 굉장히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EPS 주당 순이익 보시면요, 1500, 1300, -400까지 꾸준하게 좀 역성장 하다가 올해 다시 한번 플러스로 돌아섭니다. 260. 하지만 여전히 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ROE도 그렇고 EPS도 좀 증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충분히. 자, 그리고 또 아쉬운 소리를 하나 더 하자면요, 동사 이제 배당금이 없어요. 동사 배당금이 없고 과거에도 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 추정 PER은 314배, PBR은 2.73배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현재 주가의 이제 밸류를 좀 보시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좀 비싼 구간이에요.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물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서 싼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재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도 비싼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비싼 구간이다, 많이 비싸다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력 사업인 이제 분리막 있죠, LIBS라고도 하는데, 이 분리막이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 우려는 좀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수치상으로 보면 이제 작년 4분기가 되겠죠. 그때는 마이너스 52억 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 18억 원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존 시장 기대치보다는 상당히 좀 빨리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조기 달성으로 보여지고, 이제 시장에서는 2분기에 좀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1분기에 달성한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 고객사 생산 차질 및 계절적 요인에 따른 판매량 감소에도 전분기 일회성 비용 좀 효과가 소멸이 됐고요. 그리고 해외 공장 전력 단가 하락 등으로 손익이 개선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IRA. 뭐 매번 이쪽 관련 이슈는 거의 IRA를 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배터리 관련해서는 좀 IRA 수혜가 이제 하반기에는 전사적인 영업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어쨌든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점유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고객사들의 북미 현지 진출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 따라서 이제 중국 제한 요건 등이 더해지고 있고, 이 분리막 업체의 이제 협상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국내 분리막 업체요. 네. 그래서 이제 신규 수주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자, 그리고 동사는 자,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9위 기업인 이 신왕다와 배터리 분리막 공급 협력 강화를 이제 위한 이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창저우 공장에서 생산한 분리막 제품을 신왕다에 앞으로 공급할 예정이고요. 글로벌 유수의 이런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양사의 성장에 좀 더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도 우리가 지금 잘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리막 사업부는 2분기에도 흑자 기조가 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전사 기준, 이제 전체 회사 기준이죠. 이제 전사 기준 흑자 전환 시점은 3분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도 아직은 살짝 적자예요. 그래서 3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올해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분기로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적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바닥을 찍고 앞으로는 좋아질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신규 이슈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고,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재료도 좋고 이제 앞으로의 이런 전망치도 괜찮은데 문제가 딱 하나예요. 이 기업은 문제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지금 너무 비싸다, 너무 고평가 구간이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기엔 밸류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보유자의 영역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유자분들은 어디까지 보시냐면, 이제 최근에 들어가서 수익이 나오고 계신 분들이 있죠.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일단은 목표가를 드리긴 합니다. 일단 드리긴 드리는데 11만원 드릴게요. 11만원 드리는데, 자, 오늘은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어쨌든 여러분은 단기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11만원을 지금 당장에 올라간다는 이런 관점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만 여러분들 목표가 잡고 가시고,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 있죠. 지금 익절하세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1만원까지 보지 마시고 그냥 지금 익절하세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여기까지 추세적으로 올라가려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런 지금까지의 이런 기대감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그건 이미 대부분 반영이 됐고,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실제로 이제 숫자로 찍혀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실제로 이제 실적이 이만큼 나왔다 숫자로 좀 찍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공시가 좀 나와야지 이제 앞으로 여기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대부분 익절하시는 게 맞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그래서 최종 한 11만원까지 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자, 제가 구간을 하나 더 드릴 거예요. 자, 16만원. 16만원, 이 정도 되겠네요. 자, 더 기존 목표 주가 11만원이 있고 16만원이 하나 더 제가 기준선을 만들었는데, 자, 이거는 간단해요. 그냥 이제 위에서 구간이 너무나도 넓다 보니까, 평단 구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최상단층, 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있죠? 막 20만원 이 근처 막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은 최소 진짜 적어도 16만원까지는 좀 빼주셔야 돼요. 평단. 그래서 16만원까지 좀 물타서 빼주시고, 자, 그래서 지금은 물론 물타기 좋은 구간은 아니지만 만약에 최상단에서 물리셨다? 상관없어요. 여기 기준에선 여기도 굉장히 싼 구간이기 때문에 평단 관리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 때나 타셔도 돼요. 그래서 물타기 좀 반드시 하셔서 16만원까지 빼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한 중간쯤에서 물리신 분들, 15만원, 14만원 뭐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은, 자, 11만원, 우리 기존 목표 주가인 11만원까지는 평단 맞춰주셔서, 물론 이 밑으로 맞춰주시면 더 좋겠죠. 근데 어쨌든 못해도, 자, 최소한 여기까지 맞춰주셔서 11만원까지 해서 여러분들 차후에 주가가 좀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는 거, 이렇게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고요. 어쨌든 주말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내일 이제 월요일인데, 이제 다음 주도 장 화이팅 하시고, 또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